아름다울 가짜예요. 크게 나누면은 인변어고요. 홀규라는 글자거든요. 인변이라는 글자고, 홀규라는 글자예요. 자, 홀규자가 의미역하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홀규자를 설명하기 전에 인변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인변은 원래 글자가 사람 인자예요. 이것도 많이 설명해왔던 거예요.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사람의 형상에서 나오는데, 사람이 동물의 일종이지만은 다른 동물과 비교를 해서 손과 팔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손과 발을 갖다가 확실히 표현해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사람의 인자예요. 그런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하고 합쳤을 때요. 이게 이렇게 정의와 혼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왼쪽에 쓰이면은 너무 글자 옆으로 길어지니까 그걸 간략화시킨 형태가 이 글자인데, 바로 사람 인자가 변화됐기 때문에 인이 나오면서 어떤 글자에서 왼쪽에 쓰이면 변이라는 명칭이 붙거든요. 그래서 인변하게 된 글자예요. 그리고 나서 의미역할자가 홀규자라고 했는데, 홀규자는 우리 책에 보면요, 95페이지에 보면 나오거든요. 95페이지를 좀 펼쳐보실래요?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 것 좀 살펴보시고요. 95페이지에 홀규자를 보면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있죠? 흑도자 두 개가 그대로, 옛날 글자를 보면 흑도자 그대로 두 개가 합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문에서 이미 선으로 간략화되는데, 이 흑도자는 원래는 갑골문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흙덩이가 땅에 위에 뭉쳐져 있는 형태로 표현됐거든요. 흙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죠. 흙도자요. 흙을 나타내기 위해서 흙이 많이 있는 땅을 갖다가 이렇게 반듯한 선으로 표현해가지고는 이게 흙이란 걸 몰라요. 반듯한 어떤 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흙을 이용해서 토기 같은 걸 많이 빚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빚기 위해서 흙을 뭉쳐놓은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는데, 이게 물 같은 형태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가 근문으로 오면서 점과 선으로 바뀌면서 이런 형태로 변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변화된 형태가 바로 오늘날 형태처럼 바뀌는데, 바로 이미 바뀌어진 형태로 쓰여진 형태가 지금 우리 책에 보면은 두 글자가 합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홀글자가 의미역할하는 글자들이 거기에 보면 안방규라 했어요. 규수, 규방할 때 쓰이는 안방규자요. 문문자가 합쳐진 글자라든지, 또는 거리가, 아름다울까, 개수나무계, 점괘계, 걸깨, 언덕에, 물가에 해가지고 여러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 글자 가운데 지금 아름다울까 자가 지금 거기 96페이지에 부문이 있어요. 그 아름다울까 자 한번 보실래요? 96페이지요. 그 96페이지에 보면은 아름다울까 자는 규자로 인해 금이 가가 되고 그랬다고 했어요. 이 거리가 자도 의미 가로 익히거든요. 이 거리가 자는 단일행자하고요. 홀규자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단일행자는 사거리 모양에서 나왔어요. 거리 모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홀규자가 의미 역할을 해서 가가 되면서 사거리 모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거리가 자가 되는데, 이 반면에 홀규자는 규자가 의미 역할을 해서 가가 되면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있죠.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사람의 자태가 아름답다 하여 그 뜻이 아름답다가 된 글자. 그렇게 표현해놨죠. 사람의 자태가 아름다워서 아름답다는 뜻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관련된 어휘들을 살펴보면요, 가작 또는 백년가약을 때 쓰는 가약, 점입가경, 점입가경의 경자를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점입가경의 경자를 갖다가 경치경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써있는 것처럼 지경경자를 써야 된다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절세가인 또는 가인방명, 흔히 미인방명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대로 말을 하면 가인방명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름다운 사람은 열불박자, 목숨명자, 목숨이 엽다, 그러니까 목숨이 짧다 그런 말이죠. 뭐 그 이외에 가객이라든지, 얼마 전에 추석집 보내셨죠. 중추절, 추석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서 중추가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름다울 가자를 그거 지부해가지고 그럴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아름다울 가자입니다. 자, 아름다울 가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워야 될 글자는 다리각자예요. 자, 다리각자는 크게 살펴보면요, 육달월과, 달월자가 아니에요. 육달월과 물러날각 또는 물리칠각이라는 글자 두 글자가 합쳐져 있어요. 달월자가 아니에요. 이미 많이 수업을 들어오셨던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예, 많이 설명드렸는데 또 말씀이 계셔가지고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린다면요. 고깃자는 구체적인 형태는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딱 정해진 형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깃덩어리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그런 형태가 좀 더 정형화되면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고기육자예요. 오늘날의 고기육자. 자, 그런데 이 고기육자도 조금 전에 사람 인자가 다른 글자가 합칠 때 왼쪽에 있으면 이렇게 간략화된 것처럼 요 글자도 다른 글자가 합쳐 쓰인다면은 간략화될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이렇게 쓰였으니까 요걸 간략화시키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다 이거죠. 예, 고기육자가 변화됐기 때문에 예, 고기육자와 관련돼서 음이 육달월 그렇게 되는데 달월자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요. 달도 뭐 추석 때는 둥근 보름달을 받겠지만은 보름 둥근 형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찌그러진 형태, 이그러진 형태를 이그러진 형태로 많이 뜨니까요. 이게 달 그림자를 갖다 표현했어요. 바로 이런 형태가 정형화돼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제 조금 간략화됐죠. 가름하게 됐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흑점 형태가 하나의 짧은 선으로 나타나는데 오른쪽이 완전히 안 붙어요. 여기 이 부분에요. 사실은 정확히 따져보면요. 예. 좀 제가 너무 두껍게 썼는데, 예. 예. 오른쪽이 완전히 붙지 않으면 가운데 들어가는 두 선이 오른쪽이 완전히 붙지 않는 것이 달월자고요. 예.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붙은 것은 육달월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들이 있어요. 어떤 글자가 있나?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두 점으로 이렇게 밑으로 찍는 형태로도 보이거든요. 이런 형태는 흔히 배주자에서 정형화된 글자예요. 이 글자가 이루어진 글자가 배거든요. 배 형상인데 배 형태가 변화돼서 이렇게도 쓰이는 글자들도 보이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잘 구분해야 될 글자는 육달월과 달월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처럼 스피드 시대예요. 쓸 때는 뭘 굳이 이제 달월자가 쓰이는 글자는 발글명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데요. 발글명자 같은 데서 볼 수 있는데 굳이 오른쪽을 다 띄우고 붙이고 흠에서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써놔도 이 글자는 발글명이라는 걸 알고 그냥 달월이라고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은 쓸 때 그게 완전히 다 붙고 띄우고 흠을 필요 없이 쓰지고 있지만은 이제 정확히 쓰려고 치면은 육달월은 고깃살의 무늬가 이렇게 무늬가 완전히 오른쪽 왼쪽에 다 붙도록 하고 달월자는 오른쪽에 약간 떨어진 형태로 쓰인다는 사실을 많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많이 설명해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것은 물러날각 물리칠각이라는 글자인데요. 25페이지 보면 우리 책 25페이지에 보면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25페이지 보면은 물리칠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자가 소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 알 수 있거든요. 왜 굳이 이걸 제가 표현을 했냐면요. 이 글자가 쓰여진 글자로만 보면은 갈것자하고 병부절자하고 이게 불수자예요. 병부절자가 합쳐진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오늘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들을 보면 물리칠각자를 갈것자가 들어가는 글자로 흔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것자의 소전 형태나 또는 고문자 형태를 보면요. 사람이 일정한 경계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44페이지에 보면 갈것자에 대한 고문자 표현되어 있거든요. 44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44페이지 맞나요? 예. 44페이지 가서 보면요. 옛날 글자들 보면은 소전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됐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형태가 변화돼가지고. 그럼 지금 우리가 물리칠각자 소전 형태를 지금 이거 썼는데요. 갈것자 소전 형태가 이렇게 쓰인단 말이야. 근데 이 형태하고 구분을 해서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형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게 뭐냐, 이것은 웃는다는 뜻으로 쓰는 웃을 객이라는 글자예요, 원래. 이렇게, 골곡자도 아니에요. 골곡자도 아니에요. 이렇게 쓰여진 글자예요. 이렇게 정형화된 글자예요. 웃을 객이라는 글자예요, 웃을 객.
요 글자하고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떨어진 글자. 이것은 골국이라는 글자고요. 자, 우술각이라는 글자인데, 우술각이라는 요 형태로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요 형태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떨어져 있는데요. 요 위에 부분과 밑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어지면서, 밑에 것은 사사처럼 변화돼가지고, 결국 갈글자 형태로 오늘날 보이는 것 뿐이지, 원래는 갈글자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물리칠각자는 갈글자가 아니고, 이 우술 객자하고 병무절자가 합쳐진 거예요. 우술 객자가 의미 역할을 해가서 각이 되면서 병부라는 건 뭐냐면요, 관찰사나 절도사들이 명령을 내릴 때 해가 갖고 있는 심표예요, 심표. 그 심표에 따라서 물러나고 또는 쳐들어가고 할 수 있거든요. 임금의 명을 받아서요. 그래서 그 심표로 의해서 임금의 명을 받고 적을 물리친다 해서 물리칠 각이 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그 글자가 다시 의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자가 다시 의미 역할을 하면서 육달월이 들어가가지고 뜻의 역할을 했어요. 뜻의 역할을 했는데, 육달월이 달라붙은 글자들은 인체와 관련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머리 위에 네네자부터 투내할 때 쓰는 네네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는 배복자라든지 복부요, 또는 허리옷자라든지, 또는 몸속에 들어가 있는 간간자라든지, 또는 허파패자라든지, 또는 밥통이자라든지 이런 글자들을 보면은 전부 다 저도 지금 이문을 막 써뿌리죠. 붙이고 안 붙이고 이게 두 개가 떨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달월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육달로 생각하고 쓴 거예요 지금. 육달월이 다 붙어 있어요. 육달월 몸에는 다 살점이 다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체와 관련되는 글자들이 많은데, 내내, 배복, 허리요, 간간, 헛밥회, 밥통이처럼 이 몸의 일부분인 다리를 나타내면서 다리각자가 된 거예요, 이게. 자, 이 다리각자가 쓰여지는 어휘들을 갖다가 그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26페이지에 보면요, 마각을 드러내다 할 때 쓰입니다. 행각성, 교각, 다리 교각이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다리 교각이 많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잘 달리는 사람을 건각이라고 그러죠. 각색, 각광, 각반, 각본, 각선미, 다리가 잘 빠진 사람은 각선미가 뛰어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기병. 각기병은 조금 상식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보충 설명을 한다면요, 이 각기병은 비타민 뭐가 부족할 때 생기는 거예요? B가 부족할 때 생기는 거예요, B가. 비타민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상식적으로. 시험에 학교 다닐 때 저도 기억해 놓은 거예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서 기억해 놓은 거예요. A는 야맹증. 야맹증인데 요거 A가 요 눈에서 요렇게 돌려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맹증이요. 밤에 잘 못 보는 건. B가 이 다리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게 빠른데 쭉 빠져야 되는데, 다리가 비타민 B가 모자라면은 다리가 구부러진대요. 다리가 구부러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건 각기병. 그 다음에 C는 뭐이겠어요? 계혈병이요, 계혈병. 계혈병에 든 사람들은 살을 두르면 살이 뽁 들어갔다가 안 나와요. 요리 뽁 둘렀는데 쭉 들어가 있어요, 지금. 들어가서 안 나와요, 지금. 그 다음에 D는 구루병이에요, 구루병. 구루병은 허리가 굽는 거죠? 허리가 이렇게 굽어졌어요, 지금. 병이 나왔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억을 해두면은 잘 안 잊어먹을 거예요. 하여튼간 이거 상식적으로도 퀴즈 프로그램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기억을 잘 해두세요. 그 다음에 2인 삼각경기 할 때 두 사람이 두 발을 갖다가 묶으면 한 발이 되니까요. 두 사람 내 다리를 세 개로 만들어서 하는 경기를 2인 삼각경기라고 하죠. 운동인 날만이 볼 수 있는 경기죠. 하여튼 그런 데 쓰여지는 글자가 다리각자입니다. 자, 다리각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내냐 예전에 가르치는 수업하고 거의 진도는 마찬가지인 것 같으네요. 빨리 한다고 하는데 좀 빠른가요, 이것이? 옛날처럼요? 지금 이런 식으로요? 옛날 해온 걸 또 오고 하니까 저도 조금 실증이 나오고 그러는데 좀 패턴을 바꿔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고, 이따가 중간 쉬는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질문은요. 그 다음에 누가
누각각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각각자는 문문자어고요. 각각 각자가 합쳐져 있어요. 이 전부 다 한자에서 90%, 95% 이상의 글자들은 부수자들이 뜻의 역할을 해요. 이건 각각각이라는 글자인데 여기서 부수자는 문문자예요. 문문자가 뜻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문은 문짝이 안 달린 누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높은 곳에서 경치를 구경 위해서 문설주만 있는 집 있죠. 그런 집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문문자는 원래는 문짝 두 개가 표현된 글자가 문문자고요. 뭐 설명 굳이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각각각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각각각자는 22페이지 가보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각각각자의 옛날 글자는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거기 보면요. 자, 이 각각각자의 옛날에 표현된 이 글자를 놓고 살펴보면요. 요렇게 표현된 요 형태는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요런 형태가 되는데 이 글자는 바로 무슨 모양에서 나왔냐면 그렇게 많이 설명했던 윈수 같은 놈 글자인 발 모양에서 나온 글자죠. 수업 시간에 손하고 관련되는 글자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잖아요. 자, 제가 발을 이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건 발을 그린 그림이고 문자가 되려면 선으로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발의 윤곽을 이렇게 펴는데 발의 가운데 윤곽 이게 이제 문자가 되기 위해서 그림이 아니고 선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했는데 발가락 5개를 다 표현을 하지 않고 3개로만 표현했어요. 옛날은 숫자의 개념이 발달되지 않으니까요. 많은 걸 3개로 줄이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을 갖다 3개로만 펴고 발의 윤곽 요 꼭쪽 들어간 부분은 그냥 표현 안 하고 말았어요, 지금. 자, 그런 모양에서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그칠리자예요, 그칠리자. 요거 약간 변형돼서 요렇게도 변형이 돼서 쓰이기도 해요. 요 부분에 쏙 들어가세요. 그칠리자가 발 관리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걸음못자죠, 걸음못자. 한 발이 요렇게 되면 반대발은 요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요거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요거 한 손으로 이어져가 이루어진 글자가 걸음못자예요. 발과 발 한 걸음이죠, 걸음보. 또는 요 글자의 그칠자 약간 변형된 요 형태는 발족자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족구 뭐 할 때 쓰이는 밑에요. 자, 하여튼 발이요, 발. 그러니까 발이 지금 앞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가 아니고 지금 내려오는 건데 지금 사람이 사는 주거지 입구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 사람들은 운집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운집 생활을 했는데 오늘날처럼 여러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있죠. 땅이 있으면 땅을 파고 거기다가 나무 같은 걸 걸쳐놓고 여기다가 이 출입구를 만들어놓고 그리로 들락날락인데 외풍으로부터 더위나 추위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문을 크게 만들지 않았어요. 또는 맹수로부터 보호를 위해서 문의 출입구를 크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사람만 겨우 들어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로 지금 발이 들어가는 걸 표현하는데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각각각이라는 뜻이 이루어졌어요. 책에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책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것도 설명 많이 해왔는데 이 글자가 쓰여지는 글자들이 거기에 보면은 문설주각, 누각각이라는 글자요. 그 다음에 바로잡을 격, 격식격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손객, 손님객, 이마액, 이을락, 강이름락, 떨어질락, 그 다음에 간략간략, 내물내, 길로, 이슬로, 수특이 많은 글자들이 거기서 음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음의 변화를 살펴보면 있죠. 이 각각각자 그대로 음이 각으로도 쓰이지만 격, 객, 액, 락 하는 식으로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런 유형들은 있죠. 다른 글자들과 관련지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관련지어서 살펴보면은 기역자가 리을자로도 잘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여튼간 이 각각각자가 음 역할을 해서 가게 되면서 문은 문인데 문설주만 있는 문이에요. 문설주만 있다는 것은 경치를 구경해서 기둥만 씌운 집을 말하거든요. 그런 큰 집을 갖다가 누각이라고 하기 때문에 누각각이라고도 한다 이게죠. 자, 누각각자가 쓰여지는 말들을 입각, 내각, 종각, 비각, 전각, 각하, 각하란 말 많이 쓰죠. 오늘날 대통령 존칭할 때 갖다 붙여 쓰는 게 각하인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가 바쁘니까 그냥 한자로는 못 쓰고요. 한글로 그냥 맞벌어 쓰면 폐하, 전하, 합하, 각하. 이때 하자들이 전부 다 아래 하자예요. 아래 하자는 자기를 낮춰가지고
아자를 갖다가 어떤 글자에다 붙여서 그 아래라는 뜻으로 자기를 낮춰서 상대방을 높인 거이거든요. 이때는 전부 다 아래 아자를 써요. 그리고 그러지 않고 뭐 개화 그런 말도 있고 슬하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예, 개화는 책상개자를 써가지고 스승에 대해서 존칭을 해주는 거이 개화예요. 슬하자는 무릎 쓸 자야. 부모님에 대해서 존칭을 해줄 때,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존칭할 때 슬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 네 개 중에 최고 높은 사람한테 쓰는 말은 뭐일까요? 바로 이 폐가 최고 높은 말이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전화가 두 번째로 높고요. 그 다음에 합화가 세 번째로 높고 각하가 네 번째예요. 사실은 제가 그냥 이 무대로 순서를 매긴다면, 그러면 폐하는 어떨 때 쓰인다면, 이게 폐자는 섬돌폐자예요. 섬돌폐자. 사실은 그 한자 바빠서 안 쓴다고 해서 결국 쓰게 됐네요. 예. 이 섬돌은 섬도인데 어떤 섬돌이 있냐면요, 용상에 오르는 섬돌이 용상. 황제가 용상에 앉기 위해서 올라가는 섬돌이에요. 그러니까 폐하라는 말은 사실은 황제한테 쓰는 말이 황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걸 못 썼어요. 폐하라는 말을 갖다가 조선제에 고종 때 와서 썼어요. 예. 고종 때 와가지고 폐하라는 말 그전에서 못 썼단 말이요. 그 다음에 전하라는 말도 쓰기는 한데, 전하라는 말은 그럼 어떨 때 쓰는 거지 않냐? 이거 황태자한테 쓰는 말이 황태자. 중국에서는 황태자한테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임금한테 이걸 썼어요. 왜? 중국 폐하를 하고 못하고 한 등급 격을 갖다가 하나 낮췄단 말이에요. 사대주의 때문에,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격을 하나 낮췄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황태자한테 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임금한테 썼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하파라는 말은 뭐냐면요, 삼정서한테 써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할 때 쓰는 삼정성한테 쓰고요. 이것은 그냥 정승들한테 쓰는 거예요. 정승들. 예. 그러니까 삼정성보다 낮은 정승들한테 있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장관들이잖아요. 장관. 예, 장관들이 국회에 장관들이 입각후군에 흔해 내각을 구성해 할 때 쓰이는 각자들이 전부 다 이 각자잖아요. 예, 장관급. 그런데 이 정승들이나 또는 군대에서 높은 사람들한테 썼거든요. 군대에서 장군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바로 군사혁명 시절에 대통령한테 그대로 연결해서 쓰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각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격을 낮춘 거예요. 스스로 낮춘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이게. 예. 그러니까 제대로 쓰려고 치면은 전화 이런 말 쓰는데 요즘 시대에 군주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군주 시대가 아니니까 폐하나 전화 합파 각하 그런 말을 갖다가 굳이 쓸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제 생각으로는. 예. 하여튼 그렇다는 거 알아두고요. 괴하는 스승님에 대해서 쓰는 거 이거 슬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쓴다고 했어요. 그 외에 강요, 규장각, 사상누각, 공중누각 그런 말들이 쓰여지는 글자가 바로 누각각자예요. 자, 누각각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편을 깐자 라는 글자, 책편을 깐자. 그 다음 책편을 깐자하고 그 다음 글자인 간간자를 동시에 배워야겠네요. 관련이 있으니까. 왜 관련이 있냐면은 음역 활자가 서로 관련이 있어요. 두 글자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글자가 방패간이라는 글자인데요. 방패간자가 두 글자에 다 음역 역할을 해요. 아이고. 자, 요 글자는 방패간이라는 글자하고 성칼도예요, 성칼도. 요 글자는 무슨 자라고요? 육달월이에요. 육달월과 방패간자는 얘네가 똑같고요. 자, 방패간자를 하기 전에요. 먼저 성칼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성칼도는 원래 글자가 바로 칼도자예요. 원래 정형화된 글자가요. 칼잡이 오고 칼등과 칼날 부분이에요. 칼 손잡이 부분, 칼등 부분, 칼날 부분. 이게 칼날 부분이라고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칼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칼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인데 점이 들어가는데 이 칼날 부분에다가 점을 갖다가 피시면서 이게 이루어진 글자가 이게 칼날인자잖아요. 이게 칼날 부분에다 점을 찍었어요. 칼날인자. 여기다가 마음시자들하고 참을인자가 되잖아요. 이게 칼날이에요.
자, 그런데 요 글자가 혼자 쓰일 때는, 정형화될 때는 이렇게 그 형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칼도자가 되는데, 다른 글자가 합칠 때 오른쪽에 쓰이면요, 이렇게 이게 한 선으로만 나타나고 이것도 한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걸 선칼도라고 그래요. 선칼도. 그 다음 육다르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기 육자에 변형된 글자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다리각자에서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방패간자 두 개가 의미 역할을 해가지고 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방패간자에 대한 설명은 책을 몇 페이지를 봐야 되냐면요. 26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6페이지를 보면요. 각골문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패 비슷하게 생긴 형태도 있고, 주로 금문이나 각골문 오른쪽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표현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적으로부터 내리치는 무기를 갖다가 걸쳐서 막거나 뭐 흑역처럼 되어 있는 무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생각이 방패로 생각하면 느낌이 와닿지 않을 텐데, 적의 무기, 내리치는 무기 같은 걸 막기 위한 도구, 그것이 자기 막기 위한 도구가 바로 방패니까요. 그래서 그 모양에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방패 간자가 됐는데, 이 방패 간자가 의미 역할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책편을 깐, 간간, 지금 여기 두 개 글자가 그대로 의미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 뭐 범할간이라든지, 근데 범할간은 쓰임은 많은데 뭐 느낌이 안 좋아서 그런지 1급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그거 보면은 책에 보면은 범할간 옆에 1급 그렇게 써 있죠. 급수를 거기 다 달아놨어요. 그다음에 땀 한자는 3급에 해당되는데 이제 앞으로 배울 글자예요. 그 한증막을 때 쓰는 글자, 한발을 때 쓰는 가물한, 추녀헌, 언덕안, 숫한, 관련 뭐 그런 글자들에서 의미 역할을 하는데, 요 두 글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 역할을 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의미 간간이 되면서, 칼은 칼인데 칼로 대쪽 같은 걸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칼로 글씨를 새겨서 책을 펴낸다고 해서 책편을 간자가 됐고, 육다로에 들어가면 인체와 관련되는 글자들이 많다고 했죠. 이건 인체의 다리고 이것은 인체 속에 들어있는 간이에요. 그래서 간간이 되는 글자예요. 자, 책편할 간자가 쓰여지는 어휘들을 살펴보면요. 간행, 발간, 폐간, 창간, 일간지, 주간지, 뭐, 근데 일상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글자니까 뭐, 특별하게 설명할 어휘들은 없고요. 그 다음에 간간자에 보면요. 그 밑에요. 간장, 그 다음에 간염, 간암, 간유, 뭐, 간경화, 지방간, 뭐, 그런 말들 있죠. 원래, 간에 발병을 해도 침묵의 상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발병을 잘 모르는데, 술 같은 걸 많이 먹으면 그게 지방이 있긴데, 지방. 그게 이제 조금 굳어지면은 간경화가 되는 거예요. 간경화. 간경화가 다시 더 진행된 경우는 간암으로 발전하죠. 이까지는 술을 끊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제 간경화가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특히 저 같은 사람이요. 제가 말해놓고 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마시려고 노력하잖아요. 자, 하여튼간 책변할 간자와 간간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글자인가요? 6번째 글자가 바로 줄기간이라는 글자인데, 줄기간자에도 보면은 방패간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 글자를 갖다가 이 글자를 시중에 나와 있는 단책들을 보면 이 글자도 방패간자가 의미 역할하는 글자라고 설명한 책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방패간자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면요. 크게 나눠보면 두 개의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고 이렇게 방패간자처럼 보이지만 이 글자의 본래 글자는 정자는 있죠. 몇 페이지를 봐야 되냐면요. 309페이지를 보세요. (309페이지에) 보면은 깃발언이라는 글자를 설명을 해놓고 그 밑에 해도줄간 그렇게 써놓은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해도줄간자가 의미 역할하는 글자가 쭉 돌선, 마를건, 줄기간자가 있는데, 줄기간자의 정자가 이렇게 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른 글자의 정자라고. 바를 정자요. 바른 글자다 이거예요. 옛날에 이 줄기간자를 보면요, 이 줄기간자
예, 요 형태가 있죠. 요렇게 쓰여진 요 형태가 요렇게 나무 형태로 되는데 이것이 나무 목자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예, 방패간자처럼 잘못 바뀐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게 결국 방패간자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가 방패간자로 써있지만은 그 글자가 아니고 나무 목자다 이거예요.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뜻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나무의 줄기가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해돋을 간자가 음의 역할을 해가지고 예, 간이 되면서요. 예. 그러면은 해돋을 간자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이거예요. 해돋을 간자는 해돋을 간자를 알려면 먼저 이 글자를 알아야 돼요. 이 글자. 네, 이 글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최근에 어떤 대학교 교수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거 설명 제대로 못 해놨던데 예, 어떤 한자와 관련된 서적을 보니까요. 이거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형상이에요. 깃발. 예,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형상에서 나온 글자란 말이에요. 이거 모방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방자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모방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원래는 깃대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형상에서 예, 요 형태 밑에 것은 사람의 자처럼 이렇게 바뀌고 요 글자만 가지고 이루어진 글자가 모방자예요. 모방자. 서로 예, 깃발 하나가 분리돼 나오면서 사람의 자처럼 쓰이게 되고 하나는 깃대에 깃발이 하나 달려있는 것은 바로 모방자처럼 바뀐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요런 글자가 어떤 글자에 보이냐면요. 결의족, 가족을 때 쓰이는 결의족자라든지, 예, 또는 뭐 나그네려자라든지, 이런 글자에 쓰이는데, 일단 깃발이니까 깃발 관련된 여러 글자에 쓰이죠. 깃발, 태극기 같은데, 뭐, 깃발정자. 예? 이게 보면은 그 기자가 들어가 있거든. 그 기자가 그대로 음의 역할을 쓰면서 깃발 한자가 들어갈 때 깃발 기자가 되는 거예요. 예. 날생자가 음이 생인청으로 약간 바뀌면서 깃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깃발정자가 돼요. 예. 많이 설명해왔던 거잖아요. 이것도. 예.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그 관직이라든지 본관 같은 걸 적은 깃발이 뭐라고 했어요? 명정이라고 했죠. 명정.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명정. 명정, 사람이 죽어서 관을 내리고 거기다 덮는 게 명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깃발을 갖다가 그대로. 하여튼간, 깃발이라는 뜻 그대로도 쓰이지만 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깃발이 이것도 깃발이고 거기에 화살시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기를 들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쪽 전투의 가장 최소 단위가 우리 식구가 뭐 토끼를 잡으러 나갔는데 옆집 식구하고 토끼 한 마리를 놓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싸우는 최초 단위가 한 결의부지에 한 살부지들이 싸우게 됐어요. 무기를 놓고 싸우는 한 통일체 집단을 갖다가 나타내면서 한 결의를 나타내는 결의 족자가 된 거이고, 이게 나그네였잖아, 요 글자는 나그네였자는데, 예, 깃발 아래 두 사람이 깃대를 들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깃발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란 말이요. 예, 돌아다니는데, 좀 더 큰 전투단이에요. 예, 이제 그러면서 좀 크게 이제 싸우는데, 좀 크게 싸우려면 돌아다니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예. 좀 더 집단화된 전투단이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여단 있죠, 여단. 여단을 때 쓰는 여자인데, 바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싸우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나그네라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 이런 것에 모방자가 보이고 있는데 이걸 모방자로 그대로 풀이해보면 안 돼요. 예, 같이 깃발한 자하고 같이 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해돋을간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면요. 깃발한 자 깃대를 갖다가 좀 더 장식화된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어요. 예, 좀 더 장식화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해돋을간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날일자가 사실은 날일자는 상관없이 예, 날일자 이게 지금 옛날 글자를 보면은 날일자가 아니에요. 그게 날일자가 아니고 깃대가 조금 더 장식이 달려 있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음의 역할자가 이제 언이 약간 바뀌어서 간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은 그걸 날일자로 봤기 때문에 뜻을 갖다 해돋자라고 달아놨기 때문에 오늘 해돋을간한데 깃발 관리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해돋은 글자를 잘 기억을 해둬야지 어떤 글자를 알 수 있냐면요. 말을 건자 있죠, 말을 건자. 그게 말을 건자라든지 대한민국을 때 쓰는 우리 한자를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자 가르치는 분들이 수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글자 설명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이 글자 설명, 우리나라 한국을 때 쓰이는 한자를 갖다가 우리 그렇게 많이 쓰이는 글자인데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글자야말로 해돋을 간자에다가 다른 가죽 자가 들어가서 원래는 이렇게 써야지 될 글자예요. 이게 해돋을 간자가 의미 역할을 해서 한이 되면서 다른 가죽 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져 가지고
쓰여진 글자가 바로 우리나라를 뜻하는 나라 한자라고요. 나라 이름 한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더 자세히 설명은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줄기간자는 해도줄간자가 들어가가지고 의미 역할을 하면서 원래는 여기는 방평한자로 쓰이고 있지만은 옛날 글자를 보면 나무목이 확실하거든요. 나무에서 뜻이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줄기간이라는 글자는 줄기간자가 의미 역할을 하는 글자를 살펴보면요. 어디나 골간, 근간, 재간, 간사, 간부 회사에서 줄기가 되는 사람들 간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백두대간 백두산에서부터 백두대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요?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인가 그렇게 되죠. 백두대간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요. 대간으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딱 하나 상황을 갖다가 주지우고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이 뭐냐면 물로 인해서 허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물이 끊어지지 않고 산이 높은 산,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쭉 높은 산덩어리로만 이어져서 내려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높다가 낮은 지대도 나타나고 낮다가 다시 높은 지대도 나타나는데 그 낮은 지대에 산의 높이가 낮을 때 그 사이로 물이 지나가 버리면은 그건 대간 취급을 못 받는 거죠. 끊어진 거니까 일단. 백두대간 제기에서는 물길이 지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그런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실 나오니까 좀 긴데 뒤에서 두 번째 글자 설명하도록 할게요. 뒤에서 두 번째 배워야 될 글자는 간절할간이라는 글자예요. 자, 글자가 좀 복잡해 보인단 말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자의 기초인 부자에 대해서 공부해 두신 분들은 어려울 곳이 없는 글자예요. 왜 그러냐면 세 개 글자가 다 부숫자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세 개 글자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일단 써놓고요. 크게 하나 보면 사실은 또 두 개 글자로 나눠지거든요. 요 글자와 요 글자로 나누는데 요건 씹을간이라는 글자예요. 이건 마음심이라는 글자고요. 씹을간자를 다시 나눠보면은 바람는 벌레 치오고 바람는이에요. 치자오고 그 다음에 그칠간이라는 글자가 합쳐졌어요. 자, 이 세 글자를 다 넣고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 바람는 벌레 뜻이 잘못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시 사람들이 이 글자 자행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옛날 글자를 보면 입을 딱 벌리고 맹수가 먹이를 딱 노리고 있는 형태예요, 지금. 몸을 고쳐 세워가지고, 입에서 지금 이빨을 들여내놓고, 몸을 세우고 지금, 다리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뻗치고 있는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바람는 글자.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들, 표범표자라든지, 예. 그런 글자에서 맹소 관련되는 글자 이 글자가 쓰여지거든요. 예. 맹소 관련되는 글자 이 글자가 쓰여진다는 거. 할 수 있고, 이 글자 단독으로는 어디서 쓰이냐면요, 해태 있죠, 해태. 예. 불의한 사람을만 들이받는다는 상상의 동문이 해태. 해태가 원래는 해치가 바뀐 말이죠. 해태를 뜻은 태자를 이 글자를 갖다 써야 돼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그칠간자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음시자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마음시자는 심장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심장모양에서 나온 글자. 그리고 그칠간자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칠간자는 왜 그러냐면 책을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29페이지 가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책 29페이지 가서 보세요. 29페이지에 보면 눈이 있고 사람 뒤에 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눈. 사람 뒤에 눈을 넣은 것은 보지 않고 외면한다는 걸 나타낸 거거든요. 보지 않고 외면한다는 건데 결국 눈의 형태는 눈목자가 될 거고 사람 형태는 좌우 구분이 없이 그냥 그대로 표현이 되니까요. 예. 이렇게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이 이어붙으면서 이 부분이 생략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변화된 글자가 바로. 자, 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거니까 끊어진다, 그친다는 뜻의 그칠 간자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 그칠간자가 있죠. 그런데 음역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괴 이름, 주역의 괴 이름으로도 쓰이거든요. 주역의 괴 이름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은, 음역 글자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은 간절할간, 한알한, 지경한, 누난, 뿌리근, 은은, 예. 또 자주 쓰이는 글자들이 또 그 글자들이, 자주 쓰이는 글자인데, 그런 글자에서 음역하는데, 이 씹을간이라는 글자에서도 음역하를 해요. 그칠간자가 그대로 간이 되면서, 발없는 벌레치라고 오늘날 뜻을 달아놨지만은 맹수모에서 나왔다고 해서요. 맹수가 뭐 다른 동물을 잡아서 뭐 씹는다고 해서 그랬는지 씹을간 하게 된 거죠. 이 씹을간자를 알아둬야만이 요 간절할 간자를 갖다가 제대로 설명할 뿐만 아니고 또 씹을간자 가운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 글자가 바로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 글자 뒤에 보면 30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따비질할간 그렇게 나와 있죠. 개간을 한다고 할 때 이게 한 1급 정도 시험 보실 분들 이거 음을 써라 그러면 이거 개, 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그칠간이라는 거 말아 그거 뭐 달 수 있는데 요 글자가 무슨 자냐 하면은 따비질할간 따비질이라는 게 옛날 땅을 팔 때 쓰이는 글자 농기구예요. 그게 개간할 때 쓰는 게 그냥 오늘날 이걸 개간할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따비질할간 그렇게 얘기보다는 오늘날 농기구가 좋은 것들이 많이 발견되니까 원시적인 형태의 따비질 이런 농기구가 사라지니까 이제 사화가 된 거예요. 사화가 되고 오늘 그래서 이걸 개간할간 흔히 얘기하는데 개간할 간자도 씹을 간자가 음의 역할을 해서 땅을 개간한다고 해서 개간할 간자가 된 것처럼 이 글자도 간절할 간자도 씹을 간자가 음의 역할을 하면서 마음 식자가 들어가가지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뭔가를 바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절할 간자가 됐어요. 자, 간절할 간자가 쓰여진 말들은 뭐 간청, 간구, 간절, 간곡, 간담회 그런 말들이 쓰여지고 있어요. 어휘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다 보면요, 어휘들이 글자의 책 뒷부분에 가득 안 채워진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없어서 안 채운 거예요. 제가 큰 사진을 통해서 이 간절할 간자와 관련된 어휘들을 갖다가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못 찾아가도 못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찾을 만큼 찾았다가 못 찾아서 지금 빼놓은 거예요. 혹여 간에 간절할 간자가 쓰여지는 말 가운데,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여진 말 가운데, 거기서 빼놓은 글자가 있다면 그런 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나중에 책을 갖다가 다시 개편할 때, 적어 넣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쓴 상황에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5글자가 일상생활에 간절할 글자가 쓰여지는 어휘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 간절할 글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울감자예요. 자, 거울감자는 잘하는 글자인 세금자하고 무슨 자가 합쳤나요? 음역하라는 볼감자가 합쳐져 있죠. 그래서 그 글자도 볼감자에 가면은 살펴볼 수 있어요. 볼감자에 가면은 아이고 거울감이라는 글자인데요. 세금자하고요. 사람 이름으로 쓸 때는 성김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볼감이라는 글자인데, 세금자는 그동안 많이 설명했다시피 옛날에 금문에 나타난 글자를 보면 이렇게 북의 점과 채를 주조하는 어떤 틀이요, 틀. 이런 틀. 이런 틀로 이루어졌어요. 요것이 다시 후대로 하면서 조금 더 정형화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걸 놓고 설명을 갖다가 이재금자하고 흑토자하고 광불인 두 점이 합쳐져가지고 이루어진 글자라고 이렇게 설명은 책도 없잖아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의 글자를 놓고 보면은 경강부에 시키는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오래전에 쓰여진 세금자를 놓고 글자 풀이가 더 정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샘물과 샘물을 조져오는 틀 모양에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세금자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설명해 주시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의무역할자가 볼감자인데요. 볼감자는 바로 36페이지에 가면은 책에 그림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의 눈이 강조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릇의 형태가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사람이 하는 동작 가운데 눈으로 뭔가를 갖다가 들여다보기 때문에 눈을 강조시켜서 표현하는 거인데 그 눈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릇을 갖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릇. 이 형태만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그릇명이라는 글자거든요. 그릇명. 네. 이 글자가 어떤 글자 있으면 그릇과 관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릇. 네. 뭐 동의문자라든지 뭐 그럴 때 쓰이는 글자인데 그릇과 관련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왜 그러면 그릇 속을 들여다보냐면 옛날에는 유리 같은 게 미처 만들어진 유리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제가 상식이 없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언제쯤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날처럼 우리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볼 때 유리로 된 거울을 갖다가 들여다보면 됐지만 옛날에는 유리와 같은 형태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을 담는 그릇에다가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자기 얼굴을 살펴보는 모양에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볼감자예요. 얼굴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살핀다고 해서 볼감자가 있는데 이 볼감자가 의미역할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 의미역할 글자를 보면은요. 거울감이라든지 여기에 쓰이는 거울감이라든지 또는 볼람이라든지 넘칠람이라든지 쪽람이라든지 싸움비함, 소금염. 근데 우리가 이참에 하나 짚고 넘어간다면요. 기역자는 있죠. 기역자. 기역자는 아음에 해당되거든요. 우리가 발음을 갖다가 주로 5가지로 구분한단 말이야. 아음은 어금니 소리, 설음은 혓소리, 순음은 입술 소리, 치음은 이빨 소리, 입소리죠, 입소리. 예. 그 다음에 호음은 목구멍 소리 가지고 아설, 순, 지우 해가지고 오음으로 나는데 아음과 호음이 서로 잘 교환이 돼요. 그래서 기읍과 히읗이 잘 변화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응으로도 많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리을로도 많이 변화되고 이 기읍자가 기역, 히읗, 이응, 히읗, 이응, 리을로 아주 잘 바뀐다는 걸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볼감이라고 쓰여있는 글자가 바로 감 그대로 익히지만 리을로 바뀌어야 되죠. 람이 되기도 하고 이 감이 함이 되기도 하고 암이 되기도 하고 람이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감이 람이 된 거예요. 지금 볼람, 넘칠람, 쪽람, 그 다음에 싸움비함 음이 좀 바뀌어가지고 암이 다시 조금 더 바뀌어서 염이 됐네 이거. 예. 앞이나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뒷페이지 보면 감이 감자는 이응자로 바뀐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바이암자 같은데. 예. 몇 페이지가 적당할까요? 우리 오늘 조금 전에 했던 29페이지가 보면은 간절할 간자가 간, 한, 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간, 한, 안 기읍자, 이응자 잘 바뀌고요. 또 그 앞에서 우리가 뭐였어요? 그 리을자로 잘 바뀐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했죠? 아까 누각각자 같은 데 보면은 22페이지 보면요. 22페이지 보면 각각 각자가 의미역할 글자를 보면은 각, 격, 객, 액 해놓고 그걸 락 그렇게 있잖아요. 이을락, 강이름락, 떨어질락. 기역자가 리을자로 잘 바뀐다네요. 그러니까 기역자가 히읗자 조금씩 더 바뀐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기역자가 히읗자, 이응자, 리을자하고 잘 바뀐다는 걸 갖다가 이참에 기억을 해두세요. 하여튼간 볼감자가 의미역하는 글자 여러 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울감자도 마찬가지로 볼감자가 그대로 들어가서 의미역하면서 보긴 보는데 후대에 청동이 만들어지가 있죠. 그게 옛날 보면은 청동 거울이에요. 제 책에 보면은 거울감자 옆에 네모난 사진이 하나 있죠. 그게 옛날 청동 거울이 있는데 이제 그것만 봐가지고는 어떻게 그게 이제 반대면을 닦아가지고 그게 이제 이제 얼굴이 들여다보이게 크겠죠. 예. 하여튼 옛날 그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자가 달라붙으면서 거울을 떠난 거울감자가 됐어요. 그 거울감자가 쓰여지는 어휘들이요. 남들한테 귀감이 돼야 된다. 귀감이 돼야 된다는 게 거북귀자하고 거울감자가 들어요. 거울을 딱 그대로 드러나 보이잖아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상대방이 모범이 되고 귀자는 뭐 때문에 들어간다면 그 옆에 37페이지 보면은 어휘풀이 해놨어요. 거북은 기름을 점치고 거울은 사물의 형태를 비침
행위 이후 기준이 되거나 거울로 삼아 본받을 만한 것.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거북 젊게 나온 그대로 행동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토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영감, 통감, 감정, 감상, 감식, 감찰, 감별사, 명심보감, 그런 말들이 있고, 응감부름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설명 나와 있죠? 은나라 사람이 거울로 삼을 수 있는 일은 멀리 있지 않고 전대인 하나라 거랑시대에 있다는 말. 남의 실패를 보고 자신을 경계로 삼을 이름 했는데, 비교적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이니까 이것도 좀 낯설은 사자성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겠지만은 이것도 그래도 전혀 안 나오는 사자성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요. 거기 읽어보면 은나라 사람이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게 해놓고 하나라 거랑 있죠. 중국의 역사 시대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하나라부터 시작해요. 사망오제 시절을 지나서 하나라, 은나라는 상나라이기도 해요. 상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오고 춘추전국 시대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한 500년 동안 막 여러 나라가 생기고 서로 막 이합집산이 되고 그러다가 진나라가 통일을 하잖아요. 진나라가. 진시황이.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진시황이 통일했을 때 중국 최초의 통일된 나라라고 진나라를 치는데 사실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할 때도 통일국가였죠. 진한, 당, 송, 원, 명, 청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대가 오는데 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바로 거랑이에요. 거랑. 이 사람이 폭정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거랑을 무너뜨린 사람이 은나라 탕왕이에요. 은나라 탕왕. 근데 은나라의 또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폭군이 또 누구냐면 그 유명한 주지웅령하고 포락기영을 한 누구예요? 주왕이에요. 주왕. 그래서 중국에서 이 폭군으로 친 주왕이 바로 거랑하고 주왕이라고 거랑하고 주왕이라서 두 사람을 그대로 붙여서 걸주면 폭군을 지칭하는 말이 돼요. 걸주. 껑거리 끈주. 회걸 해가지고. 근데 주왕 그 주왕을 무너뜨린 것이 주나라 무왕이요. 무왕. 판무 그러면은 세상을 바르게 잡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걸주면 폭정을 행한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부터 역사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하나라 마지막이 거랑이고 은나라 마지막이 주왕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해서 걸감자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2강으로 넘어갑니다.